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분야 베스트셀러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 코파일럿, 제미나이 다 잘함의 저자이자 또 다양한 기관과 강의 사이트에서 AI 활용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이호정입니다. 다잘함 초판에서는 AI 활용 입문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와 또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활용 사례들을 담는 것에 좀 중점을 두었다면요. 계정 정보판에서는 실무에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좀 어렵지만 고급 활용 사례,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최신 업데이트된 인터페이스를 새로운 그림으로 다 모두 교체를 하고, 그리고 추가된 기능, 진보된 기능들을 다루는 것에 좀 중점을 두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은 여러 AI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업데이트된 심층 연구 또는 딥리서치라고 불리는 기능입니다. 이 심층 연구는 이제 사용자가 어떠한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AI가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검색해서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 수준의 연구 보고서를 뚝딱 작성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걸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면 최대 몇 주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일을 AI가 단 몇 분 만에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또 기능들이 3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제미나이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첫 번째는 AI 오디오 개요 기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지 합성 기능, 세 번째는 동영상 생성 기능입니다. AI 오디오 개요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디오 팟캐스트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연구 보고서만 읽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두 명의 진행자가 서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오디오 팟캐스트를 들으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의 최신 업데이트된 나노바나나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사용하면 포토샵을 다룰 줄 몰랐던 일반인들도 쉽게 이미지 합성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3라는 강력한 동영상 생성 기능이 업데이트 되어서요. 이제 사용자가 이 동영상 생성 모델을 사용하면 소리까지 포함된 고품질의 동영상을 결과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판에서는 좀 다소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뺀 부분이 바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서 업무 자동화에 활용하는 사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글 폼 작성 자동화, 또 유튜브 댓글 수집 자동화, 마지막으로 이메일 발송 자동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챗GPT를 엑셀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도 담았어요. 엑셀 업무를 AI에 연동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밀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서 일정을 관리한다든지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해서 구글 독스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등과 같은 구글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한 사례들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5가지 AI들이 모두 초판을 집필하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기는 했습니다. 특히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 세 부분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어요. 먼저 챗GPT는 굵직하게는 AI와 마치 화상통화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라이브 카메라 기능, 또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모드 기능, 그리고 일정을 예약하는 작업 기능,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굉장히 유용해졌고요. 그리고 클로드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확장 프로그램 같은 커넥터라는 기능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리고 웹 검색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의 클로드가 가지고 있었던 결점을 굉장히 많이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미나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오디오 개요 기능, 이미지 합성 기능, 동영상 생성 기능, 그리고 잼이라는 것을 이용한 동화책 제작 기능 등과 같이 멀티모달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기능들은 한 번쯤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책에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좀 적어둔다고 한들 A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활용하시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책만 보고서는 그 실습을 따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초판 때도 이제 가이드 형식으로 만들어 두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중에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가이드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제가 개정판을 집필하면서도 초판에서는 없었던 개정판에서만 추가되었던 내용들 몇 가지를 활용하는 유튜브 영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AI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 사업계획서의 퀄리티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철저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조언이 없이는 혹은 합격자의 조언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창패, 청창사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지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 이후에 AI 조합 활용법을 익히게 되면서 제가 겪었던 것들을 초판에 좀 녹여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증보판에서는 실제 합격자가 이제 지인 중에 생겨서요. 그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AI 활용법도 훨씬 더 많이 보완하고 그리고 특히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직무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직무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정부 지원에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실제로 작성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지인이 스타트업을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근데 먼저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정부 지원 사업 자금을 좀 받기 위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루어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좀 좋게 보기도 했었지만 이미 그 전에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겪었던 본인들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다른 굉장히 작은 기업들 중에 본인들과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업을 했지만 등록을 좀 덜 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받아서 더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친숙한 일반 브라우저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키워드의 조합으로 검색어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온 검색 결과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 딱 한 가지만 찾기 위해서 탐색을 해야 하는 꽤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원치 않게 광고에 노출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정답을 딱 하나로 바로 찾아주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은 보완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이트에 바로 검색해서 들어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좀 설치하고 싶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이러한 단점들을 상호 보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챗GPT 아틀라스 브라우저나 퍼플렉시티의 코멧 브라우저가 그러한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도 측면에서는 좀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브라우저 메모리라든지 탭 관리 기능 그리고 에이전트 모드와 같이 사용자 경험을 좀 높여주는 좋은 기능들이 탑재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훨씬 더 많은 사용자가 이용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 책에 있는 모든 AI와 모든 사례들을 하나씩 다 실습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내 일상과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사례 한 가지를 먼저 실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익힘으로써 내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체감을 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활용법에도 관심이 생기실 거고요. 그러고 나면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전반적인 이해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 사례마다 이러한 직군에 추천합니다를 의미하는 태그를 달아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태그와 또 목차를 참고해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부터 한번 실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AI를 잘 쓰기 위한 역량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AI를 쓰는 사람이 똑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마케팅 분야의 AI를 활용하고 싶다, 혹은 개발 분야에 활용하고 싶다, 이러한 니즈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내가 먼저 도메인 지식, 즉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결과물을 받았을 때 이게 내가 의도했던 결과물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의도했던 결과물은 맞지만 품질이 낮지는 않은지, 혹은 여기에 할루시네이션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즉 AI를 쓴다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AI가 가진 지식을 연결해서 쓴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같은 질문을 던지더라도 가장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만한 AI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있는, 출시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AI 서비스들이 있고, 내가 이것을 직접 모두 다 써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은 제 책을 통해서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AI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잘 알고 똑똑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